자, 다시 하이탑 114쪽에 전유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선을 확대하면 플러스 양성자, 아니지, 원자핵 안 움직이는 애들이랑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지 연결하지 않을 때는 방향 일정하지 않아요. 방향 일정하지 않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가 전지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면 플러스를 향해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때 전기가 흐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하를 운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류는 뭐예요?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니까요. 그래서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데 뭐예요? 전류는 반대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 왜 그런다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뭐예요? 전류의 방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여기 그 그림 여기 나오네요. 전기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아무렇게나 움직였지만 전지 연결하면 한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한쪽 방향 끝이 플러스 방향으로 갈 거다. 전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니까 이거 했고, 단위는 암페어. 단위 암페어. 전류의 단위 암페어. 1암페어는 1000mA와 같다.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트. 전압은 정규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 능력. 너무 위험한데. 자,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응력이 전압입니다. 단위는 볼트 쓰고요. 전압을 우리 전류가 흐르는 거, 물이 흐르는 거랑 전기가 흐르는 거랑 똑같이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에 힘이 세서 물을 높이 올려. 그럼 떨어지는 힘도 세질 거 아니에요. 요걸 수압이라고 보면 전지가 힘이 세서 전자를 많이 돌리는 걸 전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기회로에서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전류도 세진다. 이렇게 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얘기했었죠. 전지를 직렬 연결할 때는 전압이 세지고요. 전지를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이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지를 1.5V짜리 전지를 이렇게 3개 연결했어. 직렬 연결로. 1.5V, 1.5V, 1.5V니까 얘는 4.5V의 힘을 갖는다. 근데 병렬 연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얘를 1.5V, 1.5V, 1.5V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3개든 4개든 5개든 그대로 1.5V다. 1.5V. 볼트가 커지지 않아요. 그럼 근데 3개는 연결했잖아요. 그럼 뭐가 커진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커진다.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얘는 이 전지가 하나면 1시간 켜질 수 있으면 얘는 3개를 연결해도 1시간이야. 그 대신 힘이 세진 거죠. 얘는 힘이 세지는 대신에 뭐 한 거예요? 시간이 늘어났다. 뭐 할 때? 전지를 직렬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할 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하겠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뭐랑 비유하냐면 내리막길에 빗면에 못을 박아놓고 구슬을 떨어뜨린다. 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에 막 다다다다다 부딪히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못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딪히면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못이 적으면 빨리 떨어지겠죠. 그거가 저항과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왜 생기는 거냐면요.
저항이 지금 뭐냐면 전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자가 여기서 플러스 연결하면 열로 간다 그랬어요. 플러스를 향해 간다 그랬어요. 잡아당겨지니까. 이때 방해물이 플러스야. 플러스가 이렇게 뿅뿅뿅 있는 거죠. 여기서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플러스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가 여기서 여기로 갈라 그럴 때 플러스가 많으면 방해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가 적으면 방해가 적게 되겠죠. 그게 물질의 종류입니다. 안 써있네요. 이거. 물질에서 물질마다 정항값이 다른 거, 이 플러스의 개수 때문이야.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는 같아.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10번 부딪혀서 앞으로 갔는데 길이 2배로 늘어났어. 그럼 여기 10번, 여기 10번이니까 총 20번. 그러면 저항값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저항값도 2배가 되는 거고, 길이가 3배가 되면 저항값도 3배로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그만큼 더 많이 부딪힐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면적은 뭐냐면, 단면적은 전선을 잘랐을 때 이 면적이죠. 그러니까 넓이죠, 넓이. 단면적.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좁은 길에서 10번 부딪혔어요. 근데 길이 늘어날 거야. 길이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덜 부딪히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긴 작을수록이죠. 단면적이 작아지면 저항값이 커져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길이랑 저항은 비례하고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작아졌으니까 저항 커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3가지. 지금 뭐예요? 길이랑 비례하고 단면적이랑 반비례하고 그 다음 물질에 따라 저항이 다르니까 저항은 3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 길이, 단면적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진다.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물레방아를 물이 돌려요. 물이 어떻게 돌리냐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거야. 그럼 떨어진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그러면 펌프가 힘이 지속되는 한 물을 계속 끌어올릴 테니까 계속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죠. 이거랑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전지에 힘이 남아있는 동안 전자가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럼 전지가 전자를 돌리면 뭐한다? 계속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비유해서 펌프가 전구, 물의 흐름이 전류, 펌프가 전지. 잘못 얘기하지 않았어요. 펌프가 전지, 물레방아가 전구, 물의 흐름이 전류, 밸브가 스위치, 파이프가 여기서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으면 그게 전선,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옴의 법칙. 자, 옴의 법칙은 전기회로에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가 옴의 법칙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쓰면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옴의 법칙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는 얘기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우리 이거 그렸어요. 이거. 자, 이때 전압이 V고 전류가 I고 저항이 R인데요. 얘는 줄임말이고요. 여기에 단위까지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는 전압이 볼트고요. 전류가 암페어고요. 저항이 옴이에요. 여기서 전류는 암페어가 아니라 밀리암페어로 나와 있으면 암페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식에는 무조건 암페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것이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V는 IR. 이렇게 해서 3개의 식을 외워주시면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2개의 그래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구별하는 것도 했어요. 도체는 저항이 작아서 전자가 잘 움직여.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죠. 부도체는 저항이 너무 커서 전자가 못 움직여. 그럼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고요. 반도체는 도체랑 부도체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특정 조건에서 저항이 작아져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넣습니다. 불순물을 넣어서 그 전류를 조절해요. 그래서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그 다음에 이제 118조 오늘 배우는 거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험 보기 4주 전 정도부터는 시험 대비할 거예요. 시험 대비하고 다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계획은 내년 1학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2 1학기 어느 정도까지 하면 중3까지 끝나는 걸로. 내년 4, 5월까지 아마 하면 끝날 거야. 중3까지.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면서. 그래서 성훈이는 그때 얘기했죠? 그래서 1학년 거 복습 하는데 아마 그때 안 들은 거라서 들으면 좋을 거야. 그때 못 들은 부분 있잖아요. 1학년 때 뒷부분. 2학년 뒷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라서요. 잘 됐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다시 진도 나갑시다. 저항의 연결, 여러 개의 저항을 전개로에 연결할 때 연결 방법이나 전압, 전류의 색이 달라지므로 용도에 맞게 연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자, 봐봐. 저항을 직렬 연결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다시 그릴게요. 자, 봐봐. 저항을 연결할 거예요. 우리 이제 전기회로를 그릴 건데요. 요렇게 그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을 돌려. 전구 2개, 전지 하나 있잖아요. 그거랑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때 전구는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전구고요. 이게 전지인데 지금 긴 거 짧은 거 있잖아요. 전지에 긴 게 플러스고 전지에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꼭 지켜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저항은 전기기구라면 모두 저항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럼 얘는 전구 2개 연결한 거고 얘는 저항 2개 연결한 겁니다. 얘가 저항이에요. 저항은 기호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예요? 전류를 방해하는 거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시밭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봐. 그래서 얘가 이제 보시면 직렬 연결입니다. 뭐의 직렬 연결이냐면 저항의 직렬 연결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전지의 직렬 연결했잖아요. 그쵸? 이건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이렇게 나란히 연결한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저항이 2개면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효과가 나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면
길이가 달라졌죠. 길이가 길어졌죠. 하나일 때보다 길어졌죠. 그래서 저항값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옴이고 뭐 상관없죠. 얘로 쓸게요. 얘가 2옴이고 얘가 3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전체 저항은 2 더하기 3 해서 5옴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2옴이고 얘가 3옴이면 전체는 5옴.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가 10V라고 할까요? 전압은 10V야. V는 10V. 그럼 우리 I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니까 R 5옴 V 10V에서 2A. 전류도 구했어요. 직렬 연결은 뭐예요? 선이 하나죠. 이렇게 선이 하나로 흐를 때는 전류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이프라고 합시다. 파이프. 물이 흘러요. 그럼 여기서 물 100으로 시작하면 뭐 다른 길 없이 물이 쭉 흐르면 당연히 여기도 물이 100이겠죠. 물이 갑자기 50으로 줄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2A로 시작하면 돌 때까지 끝날 때까지 2A로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하면 여기도 2A 흐르고 여기도 2A 흐르고 뭐 여기도 2A 여기도 2A입니다. 모든 전선이 다 2A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 구할 수 있냐면요. 여기 저항이 2옴인 여 저항에 전류가 2A 흐른대. 그럼 우리 뭐도 구할 수 있어요? V도 구할 수 있죠. V는 I 곱하기 R이니까 2옴 2A에서 4V. 여기는 3옴 2옴 하니까 곱해서 6V. 여기 6V 걸리고 여기 4V 걸린대요. 그럼 전체 더해서 10V.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직렬 연결에서 기억해야 될 거. 전류가 모두 일정하다. 책 보면서 정리할게요. 전류가 모두 일정합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모든 전류가 다 같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 저항은 뭐 한대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길어지는 것과 같아서 전체 저항이 커진대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서 저항이 커진대요. 라는 얘기예요. 전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여기가 아까 4V고 4V 6V여서 10V였죠. 자, 봐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얘랑 더함값이 전체 전압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거꾸로 기억하는 게 더 편하죠. 자, 우리 전지를 샀는데 전지가 10V래. 그리고 내가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여기에 각각 같은 전구라면 뭐 5V, 5V씩 나뉘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면 전압이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봐봐. 전구를 하나 연결한 회로랑 직렬로 2개 연결한 회로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전압이 3V라고 합시다. 이 건전지의 볼트가 3V야. 그럼 얘 전구 하나일 때는 3V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밝기가 3V만큼 밝을 거예요. 전구의 밝기는 곧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렬 연결로 2개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V, 1.5V로 나뉘어져. 그럼 어때요? 얘보다 밝기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밝기랑 이 밝기. 그러니까 이게 전구 A고 전구 B고 전구 C면 B랑 C는 같지. B랑 C는 같지만 A보다는 어두운 겁니다. 2분의 1로 어두운 거예요. 오케이죠? 여기까지는.
이게 직렬 연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은 여기서 전구 하나가 갑자기 고장 났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켜놨는데 하나가 꺼졌어. 그러면 전류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꺼져요.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우리가 직렬 연결로 연결한 애는요, 하나가 꺼지면 다른 애도 다 꺼져요. 이게 직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TV보다 TV를 끈다고 냉장고가 꺼지진 않죠. 그쵸? 그럼 얘는 병렬 연결인 거야. 근데 우리 스위치 얘기해볼까요? 저기 있는 스위치를 끄면, 우리 방에 있는 스위치를 끄면 얘네들은 다 꺼지죠. 다 꺼져요. 저기 보시면 저기 하나 날라갔지? 저기 전구 없이 그냥 불만 구멍 나 있잖아요. 저 고장나서 빼버린 거거든요. 그럼 제가 고장나서 빼버렸어도 얘네가 하나도 꺼진 게 다 같이 꺼진 게 없죠. 얘는 각각 병렬 연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은 하나가 고장나도 전부 꺼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특징 여기. 저항 하나가 끊어져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다른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퓨즈라는 걸 씁니다. 퓨즈. 들어봤어요? 퓨즈? 이렇게 생긴 게 퓨즈인데요. 여기가 끊어져요. 뭐 하면? 과한 전류가 흐르면. 열 발생하니까 얘가 끊어져. 그러면 끊어지면 어때요? 전기가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내려가게 하는 게 퓨즈입니다. 불편하죠, 퓨즈는. 그래서 퓨즈를 갈아야 돼. 그럼 다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두꺼비집 기억나요? 두꺼비집? 내가 두꺼비집 설명을 했었는데 뭐 할 때 썼냐면 두꺼비집을 물질의 특성할 때 했는데요. 물질의 특성에 뭐 할 때 했냐면 혼합물 얘기할 때 했고요.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진다에 퓨즈가 나옵니다. 거기도 퓨즈가 나와요. 그때 내가 두꺼비집 얘기를 했었어요. 자, 뭐 했냐면요. 자, 퓨즈가 이런 퓨즈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퓨즈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두꺼비집에 들어간 퓨즈. 그러면 이 퓨즈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요. 전기가 너무 과하게 흘러.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저기서 건조기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에어컨을 틀어놨고 저기서는 막 드라이기를 쓰고 여기서 갑자기 뭐 인덕션 오븐을 틀 거야. 전기 오븐을 틀 거야. 뭐 이러면 지금 전기가 너무 과해졌잖아요. 그럼 얘가 툭 끊어져요. 그러면 우리 집 전기가 싹 나가는 겁니다. 정전. 자, 그러면 전기기구 다 끄고 얘 퓨즈 다시 갈아서 설치해주면 다시 우리 집에 불 들어오는 거죠. 옛날 퓨즈. 요즘엔 뭐예요? 그냥 전원 차단기 딸깍 내려가면 다시 올리면 되죠. 이게 편하게 됐고 옛날엔 이런 걸 썼다. 뭐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직렬 연결해서 얘네가 끊어지면 우리 싹 다 꺼지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직렬 연결은 그래 다 꺼진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병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퓨즈 납으로 된 건가요? 납으로만 돼 있지는 않고요. 보통 납과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럼 두 개 섞어서 만들면 훨씬 더 잘 녹게 되는 거죠. 자, 저항의 병렬 연결 보시면 병렬 연결은 길이 두 개죠. 얘도 그려볼게요. 아까 했던 거. 직렬 연결은 이렇게 되고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림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직렬 연결은 한 줄에 다 그렸죠.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이렇게 갈림길 나오는 게 병렬 연결이고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이거 잘 들으세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아까 직렬은 이렇게 연결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병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한 것과 똑같아요. 나란히 이렇게. 그럼 뭐가 커지냐면 단면적이 커집니다. 아까 단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이 넓어지는 거라 해서 저항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잘 들어요. 이게 그냥 머리에 잘 안 들어. 왜 다시 잘 들어봐. 병렬 연결은 그래서 저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그쵸? 왜냐하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단면적이 넓어지, 길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을 많이 연결했는데 저항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랑 연계해서 기억하면 되냐면요. 멀티탭이랑 연결해서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멀티탭, 이렇게 생긴 멀티탭 알죠?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전기기구 연결하게 만든 거잖아요. 네, 보시면 멀티탭에 문어발 연결 안 돼요. 뭐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야. 자, 봐봐. 멀티탭을 연결해서, 여기도 있죠, 멀티탭.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그리고 하나 남은 여기다가 멀티탭을 또 연결해. 멀티탭 해가지고 또 전기기구를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부분의 전기기구는, 가정의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저항을 병렬 연결한 효과가 난다. 그럼 멀티탭에 꼽으면 꼽을수록 뭐한다? 저항값이 작아진다.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값이 커지고 전류가 너무 과하게 많아지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합시다. 저항을 병렬로 계속 연결하면 저항값이 작아져요.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값이 커져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직렬 연결할 때는 뭐가 똑같았냐면요. 전류가 다 똑같았어요. 한 줄로 흐르니까 전류값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병렬로 연결할 때는 뭐가 똑같냐면요. 전압이 똑같아요. 자,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숫자 넣어서 해볼게요. 얘가 2옴이고 얘가 3옴이고 얘가 12V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얘가 12V면 우리 아까 직렬 연결이면 뭐 했어요? 얘랑 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쵸? 12V가. 근데 병렬 연결에는 그대로 모두 12V가 걸립니다. 전압값이 줄어들지 않아요. 직렬이랑 다르죠. 그럼 여기서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전류도 구할 수 있습니다. I는 R분의 V. 그럼 얘 R 여기 있고 V 여기 있으니까 U 암페어. 여기는 3분의 10이니까 4 암페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지금 가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그럼 가다가는 10A고 여기서 다시 만나는 여기도 10A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까 물로 비유하면 물을 100 흘렸어. 물을 100 흘렸어요. 그러면 갈림길이 나왔어. 그럼 이 갈림길에 따라서 여기 50, 여기 50 흐를 수도 있고 여기는 20만 흐르는데 여기는 80 흐를 수도 있죠. 하지만 길이 두 개인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00일 순 없지. 그쵸? 길이 없으면 모를까. 길이 생겼으면 여기도 흘릴 거라고. 얘가 10이고 얘가 90이든 어쨌든 그러면 다시 길이 만나면 다시 100이 될 겁니다. 물 100. 얘도 똑같아요. 여기가 6A고 여기가 4A면 갈라지기 전에 10A, 다시 만난 이 길도 10A가 흐를 겁니다. 전체 저항도 구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인데 아니지. R은 I분의 V인데 I가 우리 10이라고 구했고 V가 12V였으니까 전체 저항값은 1.2A 미안해요. 1.2옴이죠. 옴. 그러면 저항이 1.2옴이야. 전체 저항이. 얘가 2옴이고 얘가 3옴인데 저항을 두 개 연결했더니 1.2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작아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요. 식이 있긴 있어요. 전체 저항 구하는 식이 있어요. 뭐 이거 책에서는 안 배울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식으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R분의 1은 R1분의 더하기 R분의 1. 그러면 R1이 2옴이었고 얘가 3옴이었어. 그러면 더해. 성훈아 몇 나와요? 6분의 5 나오죠. 이게 답이 아니라 우리 R분의 1이 6분의 5니까 R은
5분의 6 해서 1.2. 그러면 이 식으로 구해도 1.2, R은 I분의 V로 해도 1.2 같죠. 그래서 전체 저항 1.2. 저항을 2옴이랑 3옴이랑 연결했더니 값이 작아졌다.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책 보면 이거 말고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뭐가 같다? 전압이 모두 같다. V는 V1은 V2. 그래서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이랑 여기 전압이랑 모두 같다는 얘기고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단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체 저항 작아진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합이랑 같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전류를 더하면 전체 전류의 값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직렬 연결과 다르게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구가 얘가 고장나면 얘도 불이 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다릅니다. 여기에 길이 막히면 여기 길 막히면 열로 흐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꺼져도 얘가 꺼지진 않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실에 전구 하나가 고장나서 뺐는데도 다른 전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병렬 연결 또 뭐랑 기억하시면 되냐면 가로등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로등이 길가에 쫘르르르 있어요. 그쵸?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똑똑 있단 말이야. 근데 가로등 하나 고장난다고 이 가로등이 싹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도 병렬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기구들은 모두 대부분 병렬 연결. 그쵸? 스위치나 전원 차단기 빼고는 다 병렬 연결. 그래서 각각 모두 220V가 걸리는 거야. 그쵸? 우리 220V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 121번은 풀었니? 121쪽. 아니요. 안 풀려있죠? 일단 121쪽 풀고 있으세요. 제가 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전기 프린트 안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받은 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저는요. 어? 저는요. 너 지난주에 왔구나.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 많아서 하는 얘기야. 저 지난주에 왔어요. 전기 프린트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푸세요. 120쪽 보면서 푸시면 돼요. 그 무엇이냐. 오메 법칙 기억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오메 법칙.
잘 풀었어요. 자, 보시면 이건 얘기를 안 해줘. 자, 전류 센서는 직렬 연결하고 전압 센서는 병렬 연결합니다. 이거는 안 배웠죠. 전류는 직렬, 전압은 병렬. 뭐냐면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는 애들은 직렬 연결해야 되고요. 전압을 측정하는 애들은 병렬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저항이라고 한다. 자,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큽니다.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죠. 그 다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비례한다. 저항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지. 반비례한답니다. 저항이 전류를 흐르는 걸 방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힘이 세지면 전류 약해지겠죠. 옳지 않은 거 2번. 그 다음에 3번. 두 니크롬선 기역 니은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래요. 자, 봐봐. 우리 R은 저항은 I분의 V야.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됩니다. 전류 0.2, 전류 0.2, 전압 1이면 몇이에요? 그러니까 5옴이고요. 니은은 전류가 0.2일 때 2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이겠네요. 10옴. 그러니까 얘는 5옴이고 얘는 10옴이야. 계산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기울기가 큰 건 기역이랑 니은 중에 뭐예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역, 니은 중에 뭐가 더 가팔라요? 기역이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기역이 더 커. 근데 지금 우리 저항 구했더니 저항은 누가 더 커요? 니은이 더 크죠.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저항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기역의 기울기가 크고 저항도 기역이 더 크면 기울기가 곧 저항인데 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울기는 저항분의 1 역수를 의미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너넨 그냥 이렇게만 고쳐주시면 돼요. 저항분의 1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을 우리가 5옴으로 구했으니까 5V의 전압이 걸리면 1A 전류 흐른대요. I는 R분의 V고 얘가 5옴이고 5V면 1A 나오는 거 맞네요. 니은은 맞고 니크롬선의 단면적이 같다면 기역의 길이랑 니은의 길이를 비교한대요. 기역이 5옴이고 니은이 10옴이면 니은의 길이가 더 길어야죠. 기역의 길이가 길단 틀렸네요. 그러면 2번 니은만 여기 2번이 아니구나. 2번 어디서 나왔어? 자, 니은만 맞아요. 이것도 5옴, 10옴. 비가 또 온다. 됐습니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프린트가 다 나왔나? 얘 빠졌고 너 왔는데 뭐가 너 무슨이야? 맞아요. 오늘은 문제 좀 많이 풀면서 좀 할 거고요. 일단 하이탑도 풀어야지. 120
에휴. 100. 근데 지금 답이 다 나왔어. 아이, 보지 마, 그러니까. 아니야. 프린트 줄 거니까요. 프린트 할게요. 얘 전기 파트 프린트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프린트 받으면 몇 쪽 푸시면 되냐면요. 165, 응? 265쪽부터 푸시면 돼요. 성훈이 265쪽 푸세요. 265쪽. 이벤씨 오좀 풀라고! 죽을락거리고만 했어. 265 풀면 번호한테 누가 줄래요? 연수가 주기로 했어. 어이없 같았어요. 벌써 30초. 자, 프린트 265쪽부터 푸시라고요. 너무 따뜻해요. 250. 65쪽. 네. 십육 번까지 푸시면 돼요. 16번. 이거 오늘 복습한 거부터 여기 배운 데까지 딱 문제니까요. 잘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아우 깜짝아. 모르는 거는 별표 치셔도 되고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고. 아, 태율이 나한테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티내게 별표 쳐놓으면 되는 거야? 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나랑? 모르는 척해요. 이건 있어요. 누구 들으라는 듯이 별표를 그렇게 계속 다 치는 건 나한테 관심 좀 받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좀 들어. 맨날 문제 풀 때 모르지 말고요. 이거 다 얘기한 건데 오늘 다시 또 복습하면서 얘기한 건데. 책 보고 풀어도 되니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클리닉도 너네 시험, 클리닉에도 나오는 게 많죠. 그러니까 다시 클리닉 네. 끝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저 시험은 끝냈어. 아, 너 시험 끝냈어? 네, 이 학습지만 고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좀 길긴 한데. 태율이는 저요? 시험. 어떤 시험이요? 어떤 시험이 어딨어? 오늘 본 게 시험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거 시험범위 클리닉. 장기로 알고 와서 좀 많이. 아니, 그러니까 끝냈냐고. 그 조문제 정도 나왔는데. 아, 별로 안 나와. 또 다 끝내긴 다 고치긴 했어. 태율이는 책은 다 끝냈어? 봐야 돼요. 숙제 봐야 돼요. 안 끝낸 거네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숙제 뭐지? 저번 지금까지 틀린 거 다 고치고 가라는데. 그쵸? 아 이거 책 다 끝내고 가요? 책은 원래 끝내 있어야 되고 학습책 끝낼 차례라고. 책 다 끝내고 가요. 선생님 문제 풀어주면 풀이하는 거 잘 보세요. 그래야 늘지. 그냥 쳐다보고 답만 받아 적지 마시고. 네. 빨리 해. 팔 분 더 드리겠습니다. 8분. 태율아, 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과 아니 보고 있는데.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하기 싫은 것과 안 하는 건 다르죠. 하기 싫어도 해야지 뭐 어떻겠어. 그쵸. 아니 그래서 보고 내가 있는데. 책 보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책 한 번도 안 펼쳐보고 뭘 보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네. 근데 모르겠다고? 아니, 풀긴 하는데 중간에 있어요. 원자가 나와서 약간 조금. 보세요. 16번까지입니다. 16번까지.
좋아. 네. 집중 좀 해줄래? 태율이 몇 번 푸니? 4번. 성훈이 몇 번 푸니? 8번이요. 자, 문제 푸는 시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요. 이거 문제 풀면서 익혀야 더 잘 익혀지는 파트라서 문제 푸는 시간 이렇게 길게 주는 거니까 좀 풀어라. 열심히. 자, 1번부터 볼게요. 전류와 전압에 대한 설명. 전자는 마이너스 띱니다. 1번 틀렸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니까 2번도 틀렸고요. 회로에서 연결하는 스위치 닫으면 전자들이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니까 3번도 틀렸고요. 전압에 다니는 V, 볼트입니다. 전압은 전기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맞죠. 1번에 5번. 2번. 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B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A가 맞고 원자는 안 움직여요. 옳지 않은 건 2번. 자,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인데요.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럼 B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 원자 안 움직여요. 도선에 전류 흐르고 있고요. A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돼 있을 거고 전류는 B에서 A. 전자가 A에서 B 방향으로 흘렀으면 전류는 반대인 B에서 A로 흐릅니다. 3번에 4번. 4번 물레방아랑 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 돌아가는 게 전지의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구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구는 물레방아, 전압은 수압, 물레방아, 스위치는 밸브, 그 다음에 전지는 펌프 맞고요. 전류는 물높이차, 전류는 물의 흐름. 그래서 옳게 짝지은 건 4번에 2번. 5번 보겠습니다. 저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전기에너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고요. 전자 원자의 충돌 때문에 생기고요.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커지면 저항도 커진다. 6번 이거 보시면 저항이 가장 큰 거래요. 저항이 크려면 뭐 하면 되냐면 단면적은 좁고 길이는 길어야 돼. 그래서 단면적엔 반비례하고 길이엔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크냐? 2번. 그러면 2번이 저항이 제일 크다. 7번 오메 법칙에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거래요. 오메 법칙은 뭐 한다고요? 전류가 전압엔 비례하고 저항엔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에 비례하는 거,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거, 이게 맞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7번에 2번.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4V에 2A. 저항은 R은 I분의 V니까요. 2A 분의 4V 해서 2옴 나오시면 됩니다. 2번. 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계산 풀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항 구하래요. 자, A는 전류가 1일 때 전압이 15야. 그러면 R은 I분의 V니까 I가 1일 때 전압이 15래요. 그러면 얘는 15옴. B는 뭐예요? 여긴 안 일정하니까 1로 가겠습니다. 전류가 3일 때 15래요. 그래서 얘는 5옴. 그럼 얘는 똑같죠? 기울기가 큰 애가 저항값도 커요. 그래서 역수 나타낸다 틀렸습니다.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라고 해야 맞아요. A의 저항 60 아니고요. A의 저항 A가 15고 얘가 5니까 3대 1이죠. 얘도 아니고요. 같은 전압을 걸어주면 A에 더 센 전류가 흐른대요. 그건 보시면 되죠. 봐봐. 같은 전압일 때 A는 1A고 B는 3A니까 B가 더 센 전류. 그럼 얘도 틀렸죠. A와 B의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A가 더 길다. A의 저항이 크니까 A가 더 길겠죠. 5번. 이렇게. 자, 얘는 숫자가 나와 있긴 하지만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는 A가 저항이 제일 작고,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값이 제일 작은 C가 제일 저항이 크다.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A가 제일 작아야 돼. C가 제일 크고요. 5번이네요. 기울기는 저항분의 1로 해가지고 그래요. 이때 여기가 전압이어야 돼. 여기가 전압이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8번 그렇지. 그 9번에서 그래요. 11번 도체, 부도체, 반도체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금속은 도체, 도체는 저항이 작은 거,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겁니다. 3번. 자, 여기 잘 보세요. 12번. 이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자, 얘가 8V고 전체 전류가 0.2A래요. 직렬 연결이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0.2A 흐르고 여기도 0.2A 흐르고. 그럼 볼트도 구할 수 있죠. V는 얘 곱하기 얘. 그럼 2V, 얘 곱하기 얘 6V, 2V, 6V 더하면 8V. 이렇게. 전체 저항은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 저항 4옴, 15매 흐르는 전류의 세기 0.2A, 15매 흘리는 전압 2V, 35매 걸리는 전압은 15매 걸리는 전압의 3배래요. 35이 6V고 여기가 2V니까 3배도 많네요. 15가 35매 흐르는 전류의 세기비는 똑같이 0.2A니까 1대1입니다. 직렬 연결해서 전류 모두 같아요. 전류의 비는 모두 1대1. 옳지 않은 거 5번.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2번 같은 정도가 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얘는 뭐예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그럼 뭐 한다고요? 한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얘가 12V래. 그러면 병렬 연결해서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전압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12V. 계산할 것도 없어요. 다 같습니다. 12V. 3번. 태우라. 설명 잘 들으라고까지 했는데. 14번. 14번은 병렬 연결하고 있는 중이죠. 병렬 연결을 한 모습이다.
A만 연결했을 때보다 전체 저항값은 구하지 않아도 알죠. 작아질 겁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강조해서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아진다. 그 다음에 B를 연결을 끊어. 얘 끊었어요. 병렬 연결해서 B 끊는다고 A 꺼지지 않는다고 했죠. 연로는 흐르기 때문에 A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꺼져요. 그리고 병렬 연결이니까 A와 B에 걸리는 전압은 같죠. 그래서 3번 디귿만 맞는다. 15번은 얘는 직렬 연결돼 있고 얘는 병렬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전지의 볼트가 3볼트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5, 1.5로 볼트가 나뉘어 걸려요. 근데 얘가 3볼트면 병렬 연결은 3볼트, 3볼트로 똑같이 걸려요. 자, 옳지 않은 거. 가에서 두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전체 저항은 가보다 나가 더 작을 거예요. 병렬 연결의 저항이 더 작다. 답이 나왔네. 가보다 나가 작다. 전개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나가 더 전류가 작으니까 나가 더 큽니다. 설명 안 끝났으니까 들으세요. 나에서 전구에 하나 연결이 끊어져도 나머지 꺼지지 않고요. 나와 같은 병렬 연결,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 같은 거 연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밖에 없습니다. 밝기도 얘네가 더 밝아요. 얘네보다 2배 더 밝을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구들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병렬로 연결하면 뭐 하면 돼요? 각각의 각각으로 킬 수 있는 거 하나 끈다고 다 꺼지지 않는 거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등, 텔레비전과 냉장고, 멀티탭도.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